위대한 서사를 마무리하며 아이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코디 로즈, 펑크와의 즐겼던 악연을 통해 최고의 타필로 자리한 드류 맥킨타이어까지 2024년은 많은 선수들이 큰 성장을 이루어낸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014년의 활약이 조금은 아쉬웠던 선수들도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선수는 오스틴 시어리입니다. 그레이슨 월러와 함께 태그팀 에이타운 다 언더로 활동 중인 시어리인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21년 두 번째 메인 로스터 콜업 이후 가장 활약이 저조했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스매니아 40 데이1 레더 매치를 통해 그레이슨 월러와 함께 WWE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을 하는 등 성과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태그팀으로서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타이틀을 DIY에게 내주었으며 그 이후로는 출연도 뜸해지며 완벽하게 내리막을 걷게 되는데요. 물론 시어리는 특유의 잡박형 악역으로 월러와 함께 스맥다운에 등장하는 여러 게스트들에게 당하면서 조커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지만 대부분이 그저 까불다가 맞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월러와 분열을 하는 듯 마는 듯 애매한 모습만 보여주다 결국 별다른 각본도 받지 못한 채 일명 접대용으로만 활용되며 2014년을 허무하게 보내고 말았는데요. 시어리의 파트너인 그레이슨 월러 역시 2013년에는 자신의 토크쇼인 월러 이펙트를 통해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위클리쇼에서 에지와 경기를 갖는 등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망한 선수였지만 시어리와 함께 우울한 한 해를 보내며 2023년 이룩한 성장은 모두 원점으로 리셋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두 선수는 워낙 유망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추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려 레슬매니아에서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올해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23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두 선수에게 2014년은 아쉬운 기억이 더 많았던 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태그팀 스트릿 프로프츠입니다.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블러드라인의 피해자였던 그들은 2014년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에이타운 다 언더와 마찬가지로 레슬매니아 출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기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한 채 리더인 바비 레실리가 AEW로 이적하며 팀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결국 붕뜬 상태로 다시 예전의 스트릿 프로피츠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스트릿 프로피츠는 기량과 하드웨어, 비주얼과 관객들의 반응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팀으로서 몇 년째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특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매하게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2014년은 이러한 입지의 정점이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 블러드라인, DIY, 모터시티 머신건즈와 함께 태그팀 라인에서 활동하며 몬테즈 포드가 조금씩 흑화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터프해진 모습을 보이며 전형적인 악역 전환의 스탠스가 보였던 스트릿 프로피츠였으나 결국 블러드라인의 태그팀 타이틀을 가져온 건 모터시티 머신건즈였고 스트릿 프로피츠에게서 보여지던 악역 전환의 떡밥은 DIY가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역으로 DIY가 태그팀 챔피언에 다시 한번 등극하면서 2014년에도 블러드라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역할만 하고 아무런 결과물도 얻어내지 못한 애매한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프로레슬링 팬들은 2013년 엘리미네이션 체인버 매치에서의 몬테즈 포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스트릿 프로피츠에게 더 좋은 기회가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체드 게이블입니다. 프로레슬링 데뷔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2023년을 보냈던 체드 게이블은 2024년에도 분명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벨트에 집착하며 완벽하게 흑화하던 게이블의 모습은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선수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했으며 이후 알파 아카데미의 해체와 와이어6의 첫 대립 상대 그리고 아메리칸 메이드의 결성 등 2014년은 체드 게이블이 데뷔 이후 가장 쇼의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체드 게이블은 레슬매니아 출전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타이틀도 그리고 태그팀 챔피언십마저도 따내지 못하며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군터가 최단기 챔피언으로서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면서 레슬매니아까지 타이틀을 집권하는 게 확정된 이상 세미 제인이라는 빅네임 카드를 두고 체드 게이블이 군터와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가지는 것은 WWE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은 아니어도 정말 짧게라도 체드가 챔피언에 등극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브론 브레이커, 메인 이벤트 제이우소 등 최고의 선수들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전선에 몰리며 체드가 파고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때 로우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던 오티스는 별다른 임팩트나 각본 없이 체드 게이블과 너무도 조용히 결별했으며 크리드 브라더스와 함께 결성한 아메리칸 알파 역시 감투로서 잘 활약하고 있지만 결국 2014년에 체드 게이블을 보았을 때 과거 우리가 알던 알파 아카데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론 체드 게이블과 크리드 브라더스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이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2025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활약이 조금은 아쉬웠던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선수들은 활약이 아쉬웠다 뿐이지 모두 자신만의 순간을 한 번씩은 가졌던 선수들이며 완전히 푸대접을 받은 선수들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4년이 아쉬웠던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